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역시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량 도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올해까지만 해도 21조 원, 앞으로 최대 40조 원에서 50조 원 단위까지도 무기를 도입하려는 폴란드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루마니아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각 11월 11일 여러 동유럽 지역의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역시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량 도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11일 여러 동유럽 지역의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들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현지 언론 루마니안 디펜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무려 420대에 가까운 K2 전차 혹은 K2 PL 전차, 최대 100문 가까운 수의 K9 자주포, 최소 140대 이상의 K21 장갑차, 최대 1000대 가까운 수의 K808 차륜형 장갑차가 수출됨에 따라 무려 5조 4,080억 원 이상의 수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루마니아가 이처럼 한국 무기를 도배해 거대한 군사력 증강을 단기간에 이루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도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듯이 폴란드처럼 충분히 전쟁의 위협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린다면 바로 다음이 몰도바, 그리고 그 다음이 루마니아인데요. 게다가 흑해의 남서쪽 오데사 아래 해안지대 또한 루마니아의 영토인데 바로 동쪽 코앞에 아직은 러시아 영토로 남아있는 크림반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잘 싸워 세바스토폴에 흑해 함대를 산산이 부숴놓지 않았다면 러시아군이 상륙작전을 통해 당장이라도 루마니아를 침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이처럼 많은 루마니아는 바로 코앞에서 처참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며 큰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것은 더 이상 구소련제 무기들을 사용해서는 유사시 서방으로부터 지원되는 나토 규격의 무기들과 호환이 되지 않아 지원을 해줘도 싸울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루마니아는 나토 규격과 맞는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마침 나토와 호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단시간에 많은 수의 방산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로는 유일한 대안이 우리 대한민국인 상황이기에 현재 유럽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월 11일 여러 동유럽 측의 오신트 보도에서는 바실레 든쿠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의 지상무기체계 4종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미 루마니아는 지난해 9월 한국과 루마니아 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둘러보았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인 의향서 체계를 세워 한국의 무기체계들을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셈입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노후된 TR-85 전차 300여 대와 T-55 전차 120여 대를 하루빨리 대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420대나 되는 K2 전차나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 개량을 가한 버전인 K2 PL 전차가 수출되어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루마니아가 자주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K9 자주포 또한 우리에게서 100문 가까이 도입하고 동시에 나토 호환이 가능한 한국제 포탄들 또한 현지 생산 형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은 440여 문의 소련제 152mm 곡사포와 220여 문의 122mm 곡사포, 150여 문의 76mm 곡사포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소련 시절 생산된 노후화포이기에 대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이처럼 루마니아 육군에서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야포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루마니아 측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K9 자주포나 야포 등에 대한 구매를 타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서방제 자주포나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 로켓들은 불리했던 전황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비장의 무기였으며 지금도 러시아군을 제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화력 자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루마니아 또한 더 많은 수의 최신 장거리 야포가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더 많은 수의 야포를 구매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루마니아군은 현재 기존의 노후된 야포들을 대체하기 위해 세계 최강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제 PZH-2000, 미국 M109A6 팔라딘 자주포 등과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는 독일의 PZH-2000과 미국의 M109A6 자주포를 제치고 루마니아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자주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한국 무기들에도 루마니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또한 한국 무기로 군 전력을 도배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기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약 140대 MLI-84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K21 장갑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0대 차륜형 장갑차를 모두 대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의 K808 장갑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탄약의 수급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진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전선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탄약로와 보급로 등을 집요하게 공격당했고, 이 때문에 5월에서 6월 당시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였던 러시아군은 6월 말이 되자 포탄이 부족해 전투력이 급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포탄이 부족해진 러시아군은 안 그래도 계속해서 지적받아온 보급부대의 약점을 지독하게 공략해 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 갈수록 급격히 약해져 갔고, 사거리와 정밀도, 화력 모두에 있어서 크게 열세였던 러시아군의 그 수많은 야포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급기야 이런 문제가 계속되며 우크라이나군은 불리한 영세를 완전히 역전시켰고, 지금은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나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나 전략 거점들을 탈환해 러시아군 전체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상태라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루마니아 또한 이 점을 알고 있어서인지 각 부대들이 사용하기 위한 탄약을 생산하는 일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제는 우크라이나에게 포탄과 탄약을 제공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게 10만 발의 155mm 포탄을 우리나라가 지원한 덕분에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겨울 대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포탄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으로부터 루마니아가 여러 종류의 포탄을 기술 도입 생산 형식으로 도입해 그들이 자체적으로 포탄을 생산해 수급할 수 있다면 이는 전쟁 상황에서 무엇보다 큰 힘이 될 텐데요. 루마니아는 이미 탄약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부지 또한 선정한 상태이고, 예산 또한 이에 배정한 상황이어서 한국에서 각종 포탄을 생산하는 한화 또는 풍산과의 계약 체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루마니아가 이 정도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일 텐데요. 루마니아에는 약 7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정규군 병력이 있으며 1년 국방 예산 또한 61억 달러 수준으로 하나 약 8조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루마니아 인구수는 1966만 명 정도의 1인당 GDP 또한 1만 4,800달러 정도로 경제력 또한 그리 강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2022년 국방 예산이 무려 54조 6,112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루마니아의 국방 예산이나 경제력은 그리 넉넉지 못한 편인데요. 그러나 루마니아 자체에서도 이제는 국방력의 증가가 절실하다고 느끼는 상황이고, 그동안 나토와 유럽연합에서도 나토의 최전선 국가 중 하나인 루마니아는 국방비를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루마니아가 정말로 한국에게서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군사 무기들을 도입해 전력 증강을 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유럽의 방산 강국 독일이 여태껏 믿음직스럽지 못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독일의 군사 무기들은 한국의 무기 체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래도 루마니아가 폴란드처럼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데 있어 한국보다 더 나은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연방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루마니아는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무리한 전쟁 탓에 나라 전체의 운영이 힘들어진 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크나큰 피해를 본 러시아가 배운 것이 있다면 미래에는 핵무기 같은 전력보다 재래식 군대를 지금까지와 달리 더 발달시킬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군사력을 현대화시키고 전략 전술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각종 포병 자산들이 신속한 슈텐스쿠트 전술을 구사하는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와 미국의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등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괴되어 갔다는 점은 현대화된 무기 체계가 얼마나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또 한 번의 실전 사례인데요. 참고로 러시아의 거짓말과는 달리 여태껏 우크라이나군은 단 1문의 하이마스도 전쟁 중 파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크라프 자주포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이 자주포에 결합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차체라는 점은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이제는 중국이 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중국은 지금도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서방 세계 국가들을 대놓고 무시하며 언제든지 군사력을 동원해 쳐부술 수 있다는 듯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대응에 우리 한국 또한 군사력을 더욱 키워야겠지만 유럽 국가들 또한 이를 견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